저는 12년 차 교사입니다. 수많은 학생을 만나고 가르치며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명 학생과의 관계가 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세상.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현실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는 그냥 피곤한 날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학기 초라서 아직 적응이 덜 된 거라고 넘겼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 아무리 깨워도 반응 없는 태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시선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교실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엎드려 있네?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아이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 깨우고 타이르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붙잡고 아이를 지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돌아오는 건 무시와 반발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수업 중엔 자면 안 된다고 했지. 오늘도 숙제 안 해오고 지금도 계속 자고 있잖아. 선생님, 왜 저한테만 그래요?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아,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속삭였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내 행동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 같이 배우는 교실이니까 내가 협조해줘야 해. 너무 피곤하면 세수를 하고 와도 괜찮아. 타이름에도 반응이 없자 결국 저는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상을 톡톡 두드렸지만 반응은 없었고 결국 어깨를 살짝 토닥였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 인내심은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왜 때려요? 나 지금 맞았어요. 학교에 아동학대로 민원 넣을 거예요. 순간 교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에는 아이의 외침과 학생들의 놀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아이를 깨우려던 단순한 행동이 폭력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대강 상황을 마무리하고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잘 되었을지 만무하지만 화를 참고 나머지 학생들을 생각하며 태연한 척하며 이어나갔죠. 그러나 교사 이전의 인간으로서 느낀 수치심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같은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태도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민수가 교무실로 찾아와 항의했어요. 선생님, 또 저 건드렸죠? 이번엔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얘들도 다 봤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신고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보렴.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전화 112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제 어깨를 쳤어요. 그게 폭력인가? 상황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학생은 머뭇거리며 경찰과의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저 자고 있는데 깨우려고 어깨를 건드렸어요. 학생, 그건 폭력이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여기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전화하는 곳이야. 그런 일은 선생님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잠시 안도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생 주임 선생님께 그동안 겪은 일을 말하고 결국 이 학생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사과를 하러 교무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들어온 학생의 입에는 빵이 물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안요. 사과를 받으러 오면서 빵을 물고 있는 모습, 무표정한 얼굴, 무심한 말투. 저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이 이건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사과니? 빵을 먹으며 들어오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넌 자세부터 잘못됐구나. 너 사과받을 생각 없으니까 나가. 출장 일정이 겹쳐 더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그날 오후 학부모 민원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교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민원이 오히려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정식적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사과하러 오는 학생이 빵을 물고 오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민원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사과라도 했으니 이번 한 번만 없었던 일로 하시죠. 결국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어 학생에게 교내 봉사 4시간 주의 정도에 그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사는 욕을 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됩니다. 경찰 신고를 당해도 웃으며 사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도 교단에 서야 하는 현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